요.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첫째 주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재미있는 마케팅 주제들 혹은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다음 둘째 주, 넷째 주는 저하고 같이 마케팅 공부하시는 거고 셋째 주는 지금 닉네임이 경제활명수라고 되어 있는데 유채린 원장님이 경제 공부 원래 진짜 많이 하셨고 강의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 하는 이유도 뭐 학원을 운영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잖아요.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매달 셋째 주에는 유채린 원장님과 함께 경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하시고 나서 학생들 혹은 자녀들 혹은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 주간 알려주시면 아마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 켜시고 즐겁게 수업 들으시고 또 후기 또 진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강사님 모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유채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제활명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실 경제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한테 지금 말하면 엄마가 피아노에서 끌 수가 있어. 다음에. 네, 본인이 이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요소가 필수 불가결한 거고, 우리 아이가 지금의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한다라는 마음에서도 경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생활 속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삼는 게 바로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모토로 삼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나 아는데? 싶을 정도로 쉬운 것부터 마케팅에 관련된 것까지 두루두루 경제적인 요소들을 다뤄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 첫 수업인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실제로 장면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5월 5일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삥 둘러서서 이 뒤에까지 줄이 안 보이게 서 있어요. 맞아요. 마트예요. 마트인데 저희 동네에 아주 대형 마트입니다. 근데 이 시작점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삥 섰을까요? 오, 맞아요.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추억의 포켓몬빵. 제가 5월 5일 날 저희 딸아이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줄을 선 거예요. 평소에 포켓몬빵을 먹고 싶다고 항상 밤에 친구들이랑 줄을 서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5일 날 마음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같이 줄을 서서 포켓몬빵을 득템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띠부띠부씨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경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빵을 주제로 포켓몬빵으로 만나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포켓몬빵 줄 서기. 여기 마트에 줄 서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편의점에는 이런 문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포켓몬빵을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다음 편의점으로 이동하렴. 이러면서 재치 있는 문구까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포켓몬빵 사려고 줄을 서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나는 포켓몬빵 사려고 줄을 서봤다. 아니면 삼립 홈페이지에서 광클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줘 보실까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애들이 편의점 앞에서 1시간씩 대기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만 되면 저희 딸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나가게 하고, 막 밤에 오니까. 이런 경우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대기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어린이날 맞이해서 저희 딸하고 줄을 서서
이걸 획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도 저희 아이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 바로 다음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주말에 아이들이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트에서 줄을 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개씩 빵을 획득하시고 같이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이게 지금 빵 맛이 옛날에 그 빵 맛이 나는 것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빵은요, 정말, 아, 이건 밀가루네? 이런 맛이 나는 빵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빵 맛에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 줄을 서는 게 아니었죠. 줄을 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희소성. 혹시 희소성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희소성이라는 거는요, 원하는 사람이 물건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의 양이 아무리 적어도 찾는 이가 없다면 희소성이 없어요. 근데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도 찾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으면 희소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 과연 이게 빵에 대한 희소성 때문이었을까요? 음,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빛같이 라이트 하이 거북이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띠부띠부 실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 띠부띠부 실 때문에 포켓몬빵을 위해서 줄을 섰는데 빵을 버리고 실만 가져가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1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포켓몬빵이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사실 포켓몬빵을 사는 이유가 빵을 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갖고 싶은 거잖아. 이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띠부띠부 실이라고 불러. 1999년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방영한 뒤로 포켓몬빵에 띠부띠부 실을 부록으로 넣어 판매하면서 열풍이 시작됐어. 이땐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랜덤 스티커 수집은 그야말로 혁신이었지. 이때 500만 개가 넘게 팔리며 스티커를 샀는데 빵이 공짜라는 말도 돌았어. 이후 중간중간 포켓몬빵이 나오긴 했지만 포켓몬스터 자체의 인기는 좀 식은 상태라 엄청 잘 팔리지는 않았는데 대망의 2022년 2월 23일 삼립에서 포켓몬빵을 리뉴얼해서 다시 출시하고 완전 대박이 난 거야. 포켓몬빵을 사 먹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 2030이 되고 용돈을 모아 하나씩 사 모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몇 개씩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재력을 갖췄거든. 이 힘든 세상에서 잠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바로 이 포켓몬빵이 된 거지. 여기서 SNS 마케팅까지 진행하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되고 연예인까지 이 유행에 합세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발생한 거야. 그래도 1,500원짜리 빵에서 나온 스티커가 5만 원인 건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다가 1분이 돼서 영상이 끊겼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1분만이라는 코너는 이렇게 1분이 되면 영상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 1분 동안에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포켓몬 빵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저희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지금처럼 그 포켓몬 빵을 사서 스티커만 가져가고 빵을 저희 슈퍼마켓 앞에 막 버리는 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중학교 앞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국진이빵 생각난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이 포켓몬빵 나오고 국진이빵도 있었고 핑클빵, 찬호빵 여러 가지 종류의 빵 종류들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밴드웨건 효과 때문입니다. 자, 밴드웨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밴드웨건이라는 거는요, 어, 네, 밴드웨건은 그대로 밴드하고 웨건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밴드웨건은 이 악단을 선도하면서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떠한 재화나
상품의 유행이 돌기 시작해서 인기를 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비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이는데요.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포켓몬빵의 유행도 바로 밴드웨건 효과의 하나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붙여진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을 통틀어서 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요. 지금 이 밴드웨건 효과는 다른 말로 펭귄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펭귄이요, 굉장히 겁이 많아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물에 뛰어들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뒤뚱뒤뚱 거리면서 망설이고 있다가 어떤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들면 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뛰어내린대요. 물고기를 잡기까지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면 다 같이 우르르르 뛰어들어서 물고기 사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펭귄 효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동조하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펭귄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스노브 효과, 백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건 난 안 해. 나는 남들과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효과가 바로 스노브 효과, 백로 효과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는 명품이나 한정판 제품들의 마케팅이 이런 류에 속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죠. 여기에 나오는 현빈이요. 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반짝이 추리닝을 입고 나오면서 대유행을 했어요. 짝퉁 제품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근데 이 드라마 속의 현빈이라는 인물은 이게 어느 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다면 입었을까요? 자기만 입을 수 있었던 거니까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 속의 현빈은 스노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스노브 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속의 현빈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트레이닝복을 입으면서 남들이 이걸 입기 시작하면 안 입어요. 실제로 이 드라마 속에서도 그 하지원 분하고 몸이 바뀌었을 때 그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나중에 이 옷을 안 입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하죠.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반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현빈을 막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짝이 트레이닝이 대유행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의 사람들은 펭귄 효과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품으로도 이렇게 스노브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펭귄 효과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짝퉁 옷을 막 입고 다니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옐로클락 정품이 등장이 해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을 도용해서 옷을 판매하면 다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떤 효과 때문에 이러한 포켓몬빵이 대유행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희소성이 상품 가치가 올라가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띠부띠부실 하나가 5만 원에 팔린다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셀테크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되판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도 대부분 한정판 제품에서 재테크의 일종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포켓몬빵 같은 조금 저렴한 제품에서도 그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손쉽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리셀테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띠부띠부실은 리셀 상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리셀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전에 나이키 골프화가 우리나라에서 200개 한정으로 판매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200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가 오픈이 딱 되자마자 오픈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매장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뛰어서. 그러다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리셀테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팝니다 하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 이거 사서 모을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사서 모으겠다라고 하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리셀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생활 속의 경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경제 교육을 하는데요. 이 포켓몬빵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친구한테 속아서 5,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리셀테크를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요. 바자회 같은 걸 열 수 있겠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자기가 다 거둬가지고 만약에 학원이다.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판매를 해주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될 친구를 신청받아서 내가 장사를 해보게 하는 정말 나의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바자회를 해도 좋죠. 아까 국진이빵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추억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추억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포켓몬빵이 요번에 유행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2030, 3040 세대들이 바로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걸 하나씩 사 모으고 SNS에 올리고 자기도 모르게 홍보를 하게 되면서 추억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더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줄 서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어린이날에 그렇게 줄을 설 때. 네, 제가 딸 아이랑 옆에 서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줄을 서야 되니? 이러면서 같이 서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에도 점점 뒤에 줄이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설레는 마음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게 있을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빵이 도착한다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생각도 나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우리 딸하고 이런 걸 나의 추억을 공유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은 자기가 받은 스티커 가지고 이 캐릭터가 어떤 거야, 이 캐릭터가 어떤 거야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저도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 포켓몬스터의 캐릭터에 대해서 스티커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추억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그래서 점점 줄이 줄어들면서 서로 막 손을 붙잡고 어떤 빵이 있을까,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 막 이러면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빵 맛은 어떨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요. 근데 빵을 뜯어서 먹었을 때 제가 먹었던 요번에 먹었던 포켓몬 빵 중에 로켓단 빵이 있어요. 초코롤 빵.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초코롤 빵하고 비슷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느꼈을 때 기분이 저도 모르게 되게 좋아지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추억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지윤 코치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추억 마케팅 할 때 학원에서 학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챙겨준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추억 마케팅이에요. 지금 나의 사업에, 나의 학원에 어떻게 추억 마케팅을 적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드보드지로 우리 필통 많이 만들어 봤죠. 나만 만들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만 만들어 보진 않았을 것 같고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붙여서 이렇게 막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방도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맞아요. 그랬죠. 정말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근데 이렇게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가족 사진으로 필통 만들기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린 연령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벤트 할 때 가족을 같이 참여시키면 어머님들이 아, 학원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아이들이 처음 학원, 그 외에도 뭐 아이들이 처음 학원 오던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뭔가 추억을 되새겨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그 1년 동안 성장했던 그 사진들을 한 번씩 찍어 놓고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전시회 같은 거, 사진 전시회 같은 걸 연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 공부방에 아이들 공부하던 사진, 같이 게임하던 사진, 교구 활동하던 사진들을 다 찍어서요. 코팅을 해놓고 상담하기 전에 다 한 상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근처에 다 붙여놔요. 물론 그 전에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머님들께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 사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러 한 번 오실 때 아, 내 아이가 저렇게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추억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건데 혹시 맞춰보실 분 있으신가요? 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여자 연예인들, 좀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요런 걸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다 있는 곳에서 팔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의, 맞아요. 김태균 선생님 맞추셨네요. 왕관 세트, 공주 액세서리. 아이들한테도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의 뭐 생일이라든지 뭐 상장을 받았다든지 할 때 이런 왕관 한 번씩 씌워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뭐야 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친구 생일날 맞아요. 중딩들한테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친구 생일날에도 이거를 쓰고 가겠다고 다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사갖고 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그 학생들한테 이거를 사서 뭔가 기념을 해줄 때 왕관을 씌워주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왕관 봉도 있거든요. 이 봉을 들고 정말 뭐가 된 것처럼 장갑도 끼워주고 진짜 내가 왕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어렸을 때 본인들이 놀았던 거잖아요. 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내가 유치원 때 하던 거를 또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추억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추억할 수 있는 거리들로 가면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해도 아주 좋겠죠. 뭐 호박 이런 거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조금 경제의 기초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지용 코치님이 하셨던 마케팅하고도 조금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서 추억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저하고 같이 경제 강의도 듣고 마케팅 강의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강의를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기 자료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읽어보면 좋은 어린이 경제 도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경제 교육자로서 읽었을 때 좀 좋은 책들을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추천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읽는 좀 어려운 그런 경제 도서들 말고요. 정말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책들을 찐 경제 도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강의라서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고 조금 당황한 그런 기미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